안녕하세요. 3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? 아픈 데 없죠? 아픈 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소식 전해 주세요.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되게 슬프고 보고 싶고 그래요. 그래도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, 각자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무용감상과 비평 시간인데 실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론으로 만나도록 할 거예요. 그래서 지난번에 집콕 과제 여러분들 다 하셨죠?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드렸는데요. 이번 시간부터 쭉 그 작품을 심도 있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시간 기본 의미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대본 분석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, 그리고 기본 의미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좋은 연기로 가는 길이 있을까요? 좋은 연기가 무엇이죠, 여러분?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선생님 소리 다 들리거든요? 맞아요. 네. 여기 선생님이 정답을 다 써놓았는데 대본 분석 능력, 신체 표현 능력, 언어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잘하는 배우가 좋은 연기를 하는 배우겠죠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연기를 하는 배우가 갖춰야 할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출석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 거예요. 자, 그래서 클래스룸에 보면 퀴즈 있죠, 퀴즈. 거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연기로 가는 길, 좋은 연기로 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합니다. 자, 이거 안 쓰면 출석 인정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다 같이, 네, 틀려도 괜찮으니까. 그리고 정답이 없어요, 여러분. 네,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1번부터 크게 읽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 목소리 다 들리거든요. 네,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. 1번 크게 시작. 2번 시작. '잘하셨어요. 자,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이미 수행을 했던 집콕 과제 옆에 창에 다 띄워 놓으셨죠? 네. 대본 분석이 왜 중요할까? 대본 중에서도 구성 요소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자, 과제한 거 다 꺼내 놓으셨죠?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한여름밤의 꿈 1막 1장을 제공을 해드렸어요. 네, 이렇게. 자, 한여름밤의 꿈. 저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? 구성 요소 중에? 맞아요. 제목이죠. 우리가 저 제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? 그렇죠. 대답을 하셔야죠. 그렇죠. 네. 제목을 통해서, 이 작품에 어떤 소재들이 등장을 하는구나. 또는 어떤 장소, 또는 어떤 시간. 그래서 극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무언가를 제목으로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는 작품의 색깔이라든지 작품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하죠. 네, 그래서 한여름밤의 꿈 하니까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었어요?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다? 여름에 일어나는 일이다. 낮에 일어나는 일이다? 아니다. 밤에 일어나는 일이다.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죠. 네,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. 맞아요. 저기 보면 막과 장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. 또 모두 알 수 있어요. 이거. 맞아요. 궁전. 장소를 알 수 있죠. 그래서 1막 1장이 궁전에서 이루어지는구나. 누구의 궁전? 테세우스의 궁전. 그리고 인물이 누구누구 나와요? 테세우스랑 히폴리타. 네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
네, 나는 몇 개나 맞췄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니다. 자, 제목 선생님 말씀드렸죠? 작품의 줄거리를 예측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건이나 장소를 암시하기도 하고요. 또 등장인물 소개는 보통 대본의 맨 앞부분에 있어요.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공연을 해보셨으니까 다 봤을 거예요. 자, 그 등장인물 소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? 인물이 누구 나오는지, 이름이라든지, 나이라든지, 뭐 성별,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제공을 미리 간략하게 합니다. 또 대사, 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제공을 하죠. 또 해설, 해설은 대본에 보통 어디 부분에 많이 나와요? 그쵸? 맨 앞부분. 길게 써져 있죠.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인지, 이때 시대는 또 어디 있는지, 이 뭐 공연의 성향은 어떤지, 방향성은 어떤지, 또는 뭐 이 시대의 건물이나 의상이나 가구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읽는 사람들에게, 독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걸 해설이라고 합니다. 또 지문. 지문은 보통 어디 있죠? 맞아요. 대사의 앞에, 중간에, 뒤에 어떤 걸 통해서 가로, 앞가로, 뒷가로 이렇게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보통 넣어요? 씩 웃으면서 또는 누구누구를 흘겨보면서 이런 식으로 인물이 해야 되는 무언가 또는 인물의 심리 상태,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. 또 어떤 인물 퇴장, 김동희 선생님 퇴장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인물이 해야 되는 무언가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기도 하죠. 또 작가명, 이 대본이라는 게 작가에 따라서 굉장히 색깔이 많이 달라져요. 그쵸? 그래서 그게 구성이 또 작가가 어떤 스타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 또는 국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작품 집필 형식도 굉장히 달라요.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들은 무슨 체예요? 운문체죠. 그래서 시의 형태로 적혀져 있고요. 또 안톤 체워브는요. 산문체로 적혀져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. 넘어갈게요. 자,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배우가 연기를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뭐가 있다? 대본 속에는 제목, 등장인물, 막과장, 대사, 지문, 해설 이렇게 6가지가 있다. 선생님, 근데 대사에는 그냥 대사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나요? 맞아요. 보면 이 대사라는 거에도 넘어가지가 않네요. 네, 대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두 사람 이상이 하는 서로 나누어 주고받는 대화, 독백. 독백은 나 혼자, 그쵸? 나 혼자. 아, 배고파. 아, 화장실 가고 싶어.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대사를 독백이라고 하고요. 방백은 선생님이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. 넘어가 볼게요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무대 위에 혼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.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외제화시킨다. 밖으로 꺼낸다.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방백은 관객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대사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 흥부놀부에서 제비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저기 놀부가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여러분, 제가 지금부터 놀부에게 씨앗을 통해서 혼내줄 거예요. 이 씨앗은 흥부의 씨앗과 다르거든요. 놀부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벌을 주도록 해볼게요. 라고 관객만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죠. 그것도 모르고 놀부는 저 옆에서 띵까띵까 막 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방백을 씁니다. 또 연설. 조금 있으면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죠.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때 쓰이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해요.
그때도 후보들이 연설을 하죠. 그래서 그거와 같이 어떤 한 배역이 무대 위에서 여러 인물에게, 어떤 한 집단에게 얘기하는 대사를 연설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해설은요. 우리 읍내 나오는 무대 감독이 해설이라는 이런 대사를 굉장히 많이 썼죠. 그래서 여러분, 여기는 조진의 집입니다. 여기는 에밀리 집입니다. 지금 웹 부인이 무엇을 하고 있네요. 이런 식으로 해설을 나레이션처럼 주는 것을 해설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. 상상하며 대본 읽기.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과제로 다 했던 부분인데요. 해설, 지문, 대사에서 여러분들이 무대를 그릴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. 다 하셨죠? 이게 선생님이 찾은 정보예요. 여러분들이 찾은 정보랑 어떤 것들이 다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. 자, 1막 1장의 배경은 어디예요? 아테네 군주의 궁전에서 이루어지죠. 이게 첫 번째 정보가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궁전의 모습이 나와야겠죠. 또 두 번째, 시간이 언제예요? 여기 보니까 헌 달이 삭는 꼴 이런 말이 막 나와요. 그게 무슨 뜻이냐? 달의 모양이 금음달이에요. 금음달이 서쪽으로 막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저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달이 막 이렇게 서쪽으로 지고 있으니까. 그 다음에 테세우스의 대사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. 아, 나의 뒤에는 우리의 결혼이니 뭐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. 그거를 미루어 봤을 때 나의 뒤에 궁전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질 거다. 자, 그럼 궁전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면 엄청 대단하겠죠. 성대하게 치르겠죠.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이 궁전은 어때요? 지금 굉장히 바쁘겠죠. 네, 그거를 상상하면서 무대를 그리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칼로 구애를 하고 힘으로 사랑을 얻었지만 이라는 테세우스의 대사가 있어요. 이 뜻은 뭐예요? 테세우스가 아마존을 정복한 후에 히폴리타를 얻었구나. 아, 히폴리타를 처음부터 막 너무 사랑해서 저 여자를 이렇게 가서 정식으로 프로포즈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아마존을 정복하면서 히폴리타를 어떻게 보면 납치를 해온 거죠. 그래서 히폴리타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 결혼을 합시다. 그럼 히폴리타 입장에선 어때요? 어쩔 수 없이 물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좀 반감이 들었을 수 있겠죠. 어쨌든 이런 배경들을 알 수가 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대를 다 그리셨죠? 한여름밤의 꿈 한번 펼쳐보세요.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신. 네. 근데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. 어렵지 않았어요? 어려웠어요. 왜? 이 대본에 모든 정보가 다 쓰여져 있나요? 아니요. 대본에 있는 정보들은 몇 개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. 예를 들어 내 무대에는 기둥이 등장을 한다. 그럼 기둥을 도대체 몇 개 그릴 것인가?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겠죠. 또 이 무대에 왕자, 왕이 앉는 의자들이 등장을 한다. 이랬을 때 모양을 어떻게 할 건지, 용을 그릴 건지, 아니면 무슨 유니콘이 막 나올 건지, 막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결정을 해야 되겠죠. 자, 이거는 진짜 그 공연이 되었던 무대들을 여기에 이렇게 나타냈어요. 그래서 이 무대랑 자신이 그린 그림이랑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비교를 해보시고요. 정답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다르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활동지에 한번 적어보세요. 와, 난 이런 점들이 다르구나. 아, 이런 거는 생각했는데 이런 거는 좀 아쉽다. 공연했던 거에서도 골라낼 수 있고 또는 내 그림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들 진짜 여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달려주셨고요. 우리 막 숨가쁘게 막 달려와서 이제 좀 졸릴 때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잠깐 쉬고 2교시 다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활동지 했던 부분들 다시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또 채워놓기도 하면서 다음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